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요. 이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시민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좀 대다수,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느끼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은가. 물론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생각을 할 틈이 없게 만드는 사회의 문제도 있고, 또, 또 그런 좀 소수의 또 그런 세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생각하는 시민들은 피곤하니까, 그쵸? 지배하기가 힘드니까, 우매하게 만드는, 약간 예전에 뭐 이렇게 왕이 통치를 하던 그런 시대에는 진정한 왕이 아니라 나쁜 왕이라면 생각하지 않는 우매한 시민들이 많은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왜냐면 뭐 불만도 없을 것이고, 또 폭동도 없을 것이고, 시끄럽지 않고 그냥 조용히 순응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지배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저는 요즘 특히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사회가 아닌가, 굉장히 지배하기 쉬운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몇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이제 며칠 전에만 해도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나빴어요, 한국이. 이유를 떠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나쁜 나라였습니다. 중국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그 다음에 인도였는데 그 수치 차이로는 인도와 우리가 거의 3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나쁘다는 인도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세먼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평소에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공기가 정말 나쁘고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지. 그러니까 의외로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정말 신기했는데요. 아는 사람은 굉장히 미세먼지가 나쁘고 공기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나쁜 나라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자연재해도 아니잖아요. 자연재해로 공기가 나빠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나쁜 상황에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중국과 협조를 하고 또 국내에서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참 정말 저는 아직도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생각조차 안 하면 뭐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 정말 정말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 미세먼지의 그 예가 똑같이 교육이나 뭐 불평등이나 빈부격차나 뭐 사실 백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더라고요. 백신에 대해서도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불완전한 실험적인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또 이걸 억지로 맞추려는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큰 반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소수의 용감한 의사들과 시민들이 막 그 예전에 홍준표 의원이 발의했던 그런 백신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특별 법안에 반대 서명을 내고 했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살아있는 양심이 있다는 게 다행인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좀 해줘야 이게 큰 영향력이 미치는데 아직도 너무나 소수인 사람들만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목소리를 낸다는 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도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발등을 찍는 셈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피해가 다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등을 자기가 계속 찍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복잡하고 골치 아픈 정치, 사회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문제,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에 눈을 돌리고 그냥 드라마 한 편 보고 뭐 오락방송 한 편 보고 술 한잔 마시고 그냥 외면하고 사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모인 사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지옥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그런 걸 정말 절실하게 보여주는 게 한국 사회가 아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게 외면하게 그런 사회적인 문제 우리 전체 사회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게 됐을까요?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독재 정권 아래에서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정치에 대한 반대되는 그런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정치나 사회 이외의 다른 곳에 쏠리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시대 때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사회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정치 아카데미에 가서 배운 내용인데 그 군사 정권을 잡으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모든 정당의 활동을 멈추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한 게. 그러니까 다른 생각, 다른 정치 세력을 없애는 것이 가장 지배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파로 지금 뭐 사실 기탁금이란 제도도 저는 거기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있어야 시장 선거에 나간다. 대부분 일반적인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3억. 그러니까 어떤 일단 정치적인 활동을 누구나 시민들이 하는 게 마땅한 게 이제 민주주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탁금이란 제도가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전무했습니다. 거의 전무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 기탁금 제도가 있고 그리고 선거 제도도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후진적인 선거 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선거 제도. 그래서 정당이 정말 비정상적에게도 두 개 정당이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속에 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 그리고 교사들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법에서 막아놨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또 불원의 결정을 2020년도에 바로 작년에 내렸다는 거를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독재 시대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당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뭐 정말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표현. 그리고 뭐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 뭐 쫓겨나거나
소외당하거나 이런 그 비민주적인 게 행행되는 게 지금 정당 안에서의 민주주의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학교, 단체, 회사 내에서의 민주주의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는 정말 진정한 민주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부터 나아가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민주화를 달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그리고 이런 체제를 용납하고 외면했던 그런 또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력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이건 뭐 어떤 정말 이익 집단이건 할 것 없이 이런 우리 자신의 이런 그 스스로를 우매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갖춰져 있는데 그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웬만한 의지로는 힘들잖아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의 저항에도 효과적으로 그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깨어나야 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생각을 하는 시민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하는 시민으로 바뀐다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시민들이 연대가 되어서 힘이 정말 한 개인의 평범한 소시민의 힘은 작지만 그런 시민들이 숫자가 커지면 그 시민들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주 소수의 이익 집단의 저항쯤은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고 정말 우리나라 전체가 정말 새로운 정말 멋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명 한 명의 시민, 지금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저도 굉장히 소시민이고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우리 이웃, 우리 친구들,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생각이라는 건 이 사회를 얼마나 더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더 깨끗하고 더 공정하고 더 평등하고 더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사회, 더 행복해지는 사회, 좀 덜 일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행복하고 자기의 그 인생을 즐기면서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그리고 이런 깨끗한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공영방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송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 집에, 저는 TV를 안 봅니다만 부모님 집에 가면 이제 TV가 항상 틀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채널들을 보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채널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언론에 계신 분들도 이제 깨어나시겠죠. 그분들도 똑같은 시민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은 각자의 하고 있는 역할과 배경과 그런 지금 자기 자리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시민들이 깨어난다면 언론도 바뀔 것이고, 정치에도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치도 바뀔 것이고, 학교도 바뀔 것이고, 학생들도 바뀌고, 가정도, 회사도, 그리고 어떤 단체도 바뀌고 이렇게 됐다면 정말 우리 사회가 훨씬 좋아질 수 있겠죠. 교육도 창의적인 교육, 정말 전인적인 교육으로 바꿀 수 있고 미세먼지 같은 문제도 힘을 합쳐서 중국과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크고 계속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는 이런 뭔가 불합리한 시스템을 얼마든지 그 해외의 좋은 정치 사례들을 연구해서 또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맞게 합리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많은데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생각이 모이게 되고 여러 의견이 통합되면서 각자의 다른 의견 속에서 우리가 그걸 토론하고 계속적으로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훨씬 더 효과적인 솔루션, 해결점이 돌출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한 명의 시민들이 깨어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공기로 거의 숨막히는 지경까지 왔는데 이제는 진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대로는 안 되고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에 외면하지 않고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평등하고 빈부격차가 높고 공기가 나쁘고 그리고 교육은 거의 김누리 교수님에 의하면 파탄된 교육이라고 하죠. 대다수의 절대 다수의 패배자를 만드는 파탄된 교육을 바꾸고 정말 철저한 개인주의에 몰려 이렇게 서로를 질시하며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사는 이런 정말 삭막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감사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시민들의 의식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식이 살아나느냐 이대로 죽어가는가에 대해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 우리 환경, 우리 시민들이 시험대에 이제 올라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더 심해졌고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 항상 기회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 상황, 공기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고 빈부격차가 세상에서 제일 높고 자살률이 세상에서 제일 높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고 이런 상황, 이게 바로 우리의 기회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외면하고 현실 도피에 빠지셨던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제는 용서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져서 지금까지 외면했던 그런 마음을 사르르 눈 녹듯이 이제 봄이잖아요. 녹이고 이젠 정말 공기는 더럽지만 꽃이 활짝 펴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협동을 해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런 시민의식이 살아나고 집단 지성이 살아나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지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되새겨 보시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앞으로 지금 현재와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국에 사는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꼭 노력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듣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꼭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아마 우리나라도 헬조선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탑 10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 꼭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신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